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또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 그렇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보다 시장은 이제 실적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이 내놓은 실적과 함께 모멘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두 분 소개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다 파트너스네요. 아, 네. 네, 파트너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이성웅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강한 시장이 지속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네.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격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과 가격 같은 경우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이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덮을 만큼의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유동성이 단기적인 측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적을 안고 올라가는, 그다음에 ETF와 연관돼서 단순히 우리나라 ETF 외에도 글로벌 ETF와도 연관된 긍정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ING로 열고 계속 긍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동성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시장의 유동성 좀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뒤에 버블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버블의 구간은 아닙니다.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나올 그 외 기업들의 실적을 비추어 보더라도 지수를 대입을 해봤을 때 버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 유동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어질 수 있고 이후에 버블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은 아직 그럴 구간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기만 했던 오랜만에 월요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훈 대표님, 죄송해요. 성훈 대표님. 같은 파트너지만 직책이 달라요. 예. 살짝 신났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분 좋게 봤는데. 네, 결국은 인텔과 AMD의 효과가 또 SK하이닉스의 이제 낙수 효과로 또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탑이 좀 이끄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조선주를 필두로 해서 섹터 전반적인 순환매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또 코스닥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로봇주들까지 또 수급에 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기대감은 코스닥이 있지만 그동안에 좀 SK하이닉스가 좀 상단이 좀 제한적인 거 아니냐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이번 주에 있을 또 빅테크들 실적,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가 또 기대가 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30일 날 또 오전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또 기대감 계속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추론 시장이 또 재부각되면서 거기에 또 관련주들 우리가 또 소트해서 봐야 될 타이밍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론이라는 키워드 이어서 첫 번째 주제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반도체 고공행진이에요. 여기에서 떼놓고 갈 수가 없는 키워드가 추론입니다. 연결해서는 인텔의 실적도 있겠죠. 관련해서 첫 번째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성웅 이사님, 인텔의 역대급 실적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을 것 같아요. 이제 GPU가 필요한 만큼 CPU도 필요하다라는데 이슈 참 좋죠. 근데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다 보니까 이게 이슈를 붙여서 돌아가고 있는 순환매 중에 하나일지 아니면 커다란 CPU 사이클의 시작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이 되고 어느 쪽이 안 되고라고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수요 같은 경우가 견인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제품이 만약에 도입기에서 성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면은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 부침 요소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가가 이 실적 대비해서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나오고 세론 현상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 견인으로 시작되는 초입 단계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침을 매수로 활용해서 비중을 늘리는 대응 그런 부분을 열어둡니다.
열심히 CPU에 지금부터 집중을 그렇죠. 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성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인텔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오늘 시장, 소부장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대표님도 역시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그렇죠. 뭐 사실 근데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돼 있는 이제 추론과 관련된 CPU 관련된 이제 섹터들, 국내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는 약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뭐 어보브 반도체를 비롯해서 텔레칩스 이렇게 좀 그동안에 좀 제외됐던 팹리스 업체들의 반등이 일부는 그렇죠.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와 비롯해서 이제 오사트 업체들까지 좀 네. 지난주부터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소외됐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한미 반도체가 오늘 워낙 크게 또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좀 배제됐던 종목들에 대한 이 키 맞추기에 대한 효과 일부가 있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 좀 다르게 CPU와 GPU, 이게 CPU 하나당 GPU가 여러 가지가 붙었지만 워낙 추론 시장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일수록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이것이 수익화로 연결이 되네라고 시장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AMD가 아마 30일 날 실적 발표일 거예요. 거기서도 또 실적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의 또 후광이 조금 비춰줄 때면 오히려 또 CPU가 이렇게 좀 맥스로 좀 반등해 줄 때 또 CPU가 필요하면 또 한 번 GPU가 또 필요하고 거기에 또 램 시장, 낸드 시장이 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뭐 톱니바퀴처럼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분간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시총 지금 5조 달러 돌파했나요? 예. 근데 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지금 글로벌 1위 예상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시총 대비해서 싸다라는 또 생각이 또 강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주가를 올릴 수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이제 파업에 대한 이제 이 노이즈가 조금 감소가 될 때는 또 삼성전자도 또 반등을 또 주는 그런 역할을 또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흐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CPU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궁금한 포인트가 김성훈 대표님, 이 인텔 CEO가 얘기한 거잖아요. 지난주 컴콜에서 지금 GPU 8개 필요하면 CPU 하나 들어가는데 앞으로 4대1 될 거고 8대1이 4대1 될 거고 이제 1대1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인텔 CEO가 얘기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또 뭐라고 비판적이를 인텔 CEO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왜냐면 인텔 CEO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네네. 진짜 CPU 늘어나나?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시장의 이제 CPU의 역할론이 그동안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 너무 GPU 쪽으로 부각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AI와 관련된 에이전트 AI의 성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GPU도 성장을 하는 상황으로 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CPU의 발전이 GPU의 발전을 모색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은 당장 지금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에서 이번 실적에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CPU에 대한 수익화는 시간이 갈수록 투자한 만큼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다는 논리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 이 CPU의 성장 스토리를 앞서 봤던 GPU에 대입을 좀 시켜보고 싶어요. GPU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만드는 그 HBM 때문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시장이 올라갔었잖아요. CPU 내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이 조금 더 아직 우리한테 보이는 건 없나 봐요. 앞서 있기는 한데 뭐 원래라면 삼성전자랑 네이버 같은 경우가 협업해서 하나의 제품 같은 경우를 만들 예정이 있었는데 그게 좀 무산이 되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기술은 확보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GPU, CPU 땅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소재 땅 같은 경우에서 그다음에 부품 땅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메인 필두로 하는 거고 GPU를 넘어서 CPU 이제 추론 단계로 가서 조금 더 늘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소재 부품 장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실적 같은 경우는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매수 그다음에 비중을 늘리는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빅테크 안에서 인텔 다뤄봤으면 우리 IT 투톱 안에서는 하이닉스 오늘 꼭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뜨거웠는데요. 삼성전자보다 뜨거운 게 하이닉스였습니다. 급등하면서 130만 원 위로 올라서기도 했어요. 김성훈 대표님,
일각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모멘텀 둔화 가능성 이야기하는 리포트도 또 나왔습니다. 진짜 하반기에 뭘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이제 그 흐름이 땡기다 보니까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 잠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악재에는 굉장히 둔감한 반면에 네. 호재성 이슈로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악재가 일부 터졌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우려감 있게 좀 보자라는 그런 뉘앙스로서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려감을 이제 앞에서 내세우는 것보다는 당장 2분기 실적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2분기 실적 보니까 노무라에서 68조 얘기했고 지난주까지 KB에서 58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갈수록 사실 SK하이닉스의 68조라는 이제 그 숫자가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 했잖아요. 네. 그거를 10조 정도를 비트하는 실적 일 예상하는 거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되게 외우기 쉽게 나눴어요. 234, 234만 원 맞아요. 노무라가. 그래서 그걸 자꾸 제가 이거 외우기 쉽게 해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지, 사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빅테크인 엔비디아라든가 인텔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주가가 60% 올랐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일부 이제 이런 리스크가 없다라고 했을 때 국내 시장은 오히려 상승세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기대감이긴 하지만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일부는 작용했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전체 시장 코스피에서도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좀 매수 매도가 좀 핑퐁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금융 투자의 ETF 자금 여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 들어왔거든요. 그게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 자금으로 좀 더 강력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이닉스 투톱 안에서 오늘 정말 기염을 토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부장 안에서도 한미반도체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앞서서 성훈 대표님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톱니바퀴처럼 일어나는 급등의 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호재는 있었어요. 네. 회장이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다. 근데 약간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이렇게 오늘 강했을까요? 이게 시장이 특정 지수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업종에서 뭐 어느 정도의 지수대, 업종 지수라고 하죠. 가격이 넘어가면 공매도 있던 물량이 자동으로 그 스퀴즈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재료이기는 해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뭐 반복적이지만 있었던 재료고,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다른 고객사라고 하죠. 마이크론이라든지 기타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는데 그 재료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강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뭐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 보면 순수 매수도 있지만은 이게 공매도의 환매수 같은 경우도 더해지는 요인이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이 강해져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은 답보가 될 겁니다. 근데 공매도 환매수 부분도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끝나지는 않거든요. 추세가 이어가는 상황을 보시면서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가지고 가셔도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자체를 좀 길게 잡고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판 안에서 실적도 대거 나왔거든요. 그쵸. 기판 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뭐 LG이노텍, SKC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기 실적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SKC가 주가가 참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유증 때문에 잡음이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로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증 다 씻고 이제부터 간다 이런 느낌일까요? 재무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계속 앱솔릭스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단기적으로 현금에 대한 이슈는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주가 같은 경우가 이번 실적을 보니 평소와는 다르게 계속 적자 부분 같은 경우가 좀 감소하는 요인, 그 부분이 확인되었다 보니까 주가는 강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재무적인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요. 유리기판 부분이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포텐은 강할 텐데 그 부분을 관찰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우 대표님 그리고 오늘 리노공업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노공업에서 이제 대주주가 이제 8천억 원 정도를 이제 매도한다고 블록딜 예고가 나오면서 금요일 넥스트레이드부터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요거 일단 지금 판단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리노공업 좋다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금요일 장 마감하고 블록딜 공시를 낸다? 이거 조금 뒤가 구리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저도 약간은 너무 아쉽죠. 이렇게 업황도 좋고 그리고 테스la 시장도 사실 리노공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ISC라든가 일부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오른 감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매출 향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좀 더 컸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오히려 그러면 리노공업을 매도하고 뭐 ISC라든가 일부 TSL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근데 과하게 하락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연히 이 포고필이라든가 매출 성장이 지금 성장 이제 회복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대가 이탈되고 나면은 그래도 매수 타이밍 가져가되 예.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8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이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걸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갖고 계신 주주분들도 일단은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증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하나오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1분기 매출 3조 2천억 원, 영업이익 4,411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컨센서스가 3,700억 원대였다 보니까 엄청나게 컨센서스 상회였고요. 역대 영업이익 최대고요.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와, 이성우 이사님. 네.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죠, 단기간에? 이게 그 원가 부분에서 절감된 물량이 반영된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런데 네. 우리가 그 선의 종류라고 하죠. 그게 수주받은 기간이 언제 적용됐나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는 약간 저가 수주 부분이 이루어졌던 선박 같은 경우가 이번 실적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기로 갔을 때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원가 관리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뭐 두 자릿수 초반 같은 경우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뭐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조선업에서 생각해야 될 게 분기 실적만으로 이 주가를 판단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네. LNG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하나오션은 뭐 긍정에 대한 접근이 그쵸.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긍정의 접근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근데 생각보다 어닝서프가 나왔는데 네. 왜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 근래 빅3 중에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각자의 모멘텀 가지고 좋았고 하나오션이 좀 처져 있었거든요. 네. 이런 날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갔을까요? 최근에 조선업의 주가의 핵심은 그 엔진 부분이었어요. 이게 데이터 센터에 아하. 쓰일 수 있는 부분이고 수주가 네. 나가다 보니까 사업부가 있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도 강한 모습이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계열사의 하나엔진 같은 경우가 좀 별도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에 플러스 알파연이 좀 떨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업황에 대한 사이클은 긍정이에요. 그런데 산업재에서 주가가 조선 부분은 무겁다 보니까 실적을 놓고 보니 이게 해석을 한 거죠. 원가 같은 부분의 절감 이게 계속 이어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우선 매도가 나왔는데 뭐 여기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가지고 와 보면 뭐 매도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매수 부분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 알겠습니다. 김성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빅3 중에서 LNG 하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최근에 엔진 핫하잖아요. 현대중공업이 그 밸류 다 받아가고 있고 뭔가 하나오션이 여기서 조금 뒤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이사님. 이사님 말씀대로 지금은 하나오션이
하나가 부족한 게 AI가 좀 붙고 나서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됐으면은 사실 지금의 박스권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15만 원 박스권을 한 방에 돌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되게 의아한 거죠, 저희도 사실은.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현대중공업이 AI 중속 엔진 이제 계약하고 나서 반등 좋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FLNG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스토리를만 만들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가 수주에 대해서 22년도에 납품했던 게 이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고부가 가치 이제 LNG선 위주로 실적이 이제 투입이 되는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관심은 계속 가져가자는 말씀 그래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맞습니다. 이거 기다릴만 합니까? 이게 좀 주가 상승에 이거 보고 주가 상승에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에서의 평가는 되게 긍정적인과 부정적으로 계속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저희가 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 이제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워낙에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하나오션에 대한 수주 기대감 네. 충분히 열어놓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엔진이라는 키워드 한번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쵸. 이성훈 이사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이 이제는 살짝 다르잖아요. 네. 엔진이라는 키워드를 주목해서 노린다면 빅3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STX 엔진이라던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자재도. 다뤘던 한화 엔진이라던가 이런 기자재단을 조금 더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기자재단 같은 경우를 주목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주가의 속도들이 빨랐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하나오션이라든지 기타 그 선박 기업들이 뭐가 풀려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되는데, 지금 미국이 MRO 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네. 바깥에 좀 일들이 많잖아요. 네. 뭐 중동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그쵸.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일이 개진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의 주가는 다시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LNG선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아마 수주의 원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LNG선 같은 경우는 수주의 원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엔진 요소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 뭐 LNG선에 대한 프리미엄은 부각이 안 됐다 보니까 삼성중공업까지 네.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뭐 우리나라 조선사 대단하니까. 근데 이성우 이사님, 네. 빅3 우리 한번 순위 매겨볼까요? 1, 2, 3순위. 네. 지금 1, 2, 3으로 1순위는 어딘 것 같아요? 1순위는 거의 비슷해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네. 수준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삼성중공업. 네, 우선 무게를 두고요. 2위는 주가가 HD 현대중공업 빨랐으니까 네. 이 하나오션. 아하, 네, 오히려 이 순위는 오, 알겠습니다. 김성호 대표님 준비하실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순위는 순위는 일단 부담 없는 하나오션을 그냥 그래도 1위를 아. 저는 두분 다 산업시장 엄청 좋게 보시네요. 네, 단기에 또 이 상대 경쟁사들이 두 개가 네. 반등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부담 없는 쪽으로 따라갈 그냥 수 1순위. 있는. 예, 그리고 뭐 2, 3순위는 당연히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2순위로 놓고 오. 삼성중공업은 그냥 3순위 일단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하나오션을 그래도 상위권에 놨다라는 거는 좀 네. 괄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를 더 본다. 그렇죠. 덜 갔으니까 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보자. 급하게 달려간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네. 좀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주 그리고 엔진까지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도 좋은데 여기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전력 계속 기기. 봐야죠. 여기는 여기가 좋을까 반도체가 좋을까도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효성중공업이 금요일 실적 발표하고요. 오히려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매수의 기회였구나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성우 이사님, 효성중공업 뭐 이렇게 좋을 거 왜 이렇게 급등락이 있었을까요? 그때 실적이 딱 발표되고 나서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변압기 쪽을 볼 때는 이게 피크가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피크는 뭐 증설을 2, 3회 하고 오는데 이번에는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률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런데 실적을 보고 컴코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이연된 매출 실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분기로 이연된 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수주에 대한 부분의 잔고가 한 4조 정도 다 보니까 역대급인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뭐 지금 지 번호바 정도의 수준의 영업이익률과 흡사하게 나오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름이 덜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졌다가 실적 확인하고 나니 이게 지속이구나라는 점에서 주가가 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계속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리드 타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수주를 받고 나서 매출까지 인식하는데 제품이 나가는 기간 같은 경우가 지금 4년이에요. 이 부분은 수주 잔고 같은 경우 계속 느는 단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압기는 뭐 계속 보유하고 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압기도 여기도 빅3네요. 네, 여기도 그러니까요. 빅3예요. 신규 수주가 급증이라고 하는데 김성호 대표님, 야 이거 얼마나 더 좋아지는 건지 감도 안 옵니다. 네.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증량을 할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좀 센 초고압 변압기잖아요.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몇 안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 700kV급의 그 효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 북미 시장뿐만이 아니고 베트남 시장까지,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인데 지금 약 18조 달러의 투자를 전력망에다 이제 구축을 한다고 했으니 거기에다가 또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효성중공업의 이 발판이 조금씩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였을 때는 실적도 실적이고 수주잔고도 수주잔고지만은 당장 이제 5년치 이상의 수주잔고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마 전력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매력도가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실적도 실적인데 뭐 액면분할 당연히 언급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했어요?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놨거든요. 해야 그래서 돼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99% 이상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400만 원대 가격에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월급 받고 뭐 빼고 하면은 한 주도 살 수 없는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LS 일렉트릭이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워낙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조치가 맞아요. 액면 분할 아닐까 싶습니다. 300만 원일 때도 월급보다 비싸서 못 사겠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400만 원 앞두고 있거든요. 400만 원? 이걸 내가 한 주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액면 분할 해야 하고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이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가 대표님 500만 원까지도 나와요. 지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액면 분할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안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갈 만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세요? 지금은 들어가야죠. 왜냐면 제가 이제 선행 이제 PER 기준으로 막 계산을 주간 단위로 몇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주가가 막 올라서 선행으로 한 40배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선행으로 40배 돼도 시간이 갈수록 실적으로 커버를 하니까 계속 싸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종목을 누가 끌어가는가? 그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이 계속 끌어가는 우리가 그 수급을 계속 확인해 보시고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오자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비슷한 질문인 건데 효성중공업 하나 살래? SK하이닉스 세 주 살래?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SK하이닉스는 내가 세 주는 살 것 같거든요, 쉽게. 맞아요. 그렇죠. 효성중공업. 맞습니다. 네. 네, 제 주변에도 하이닉스는 샀다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효성중공업 사셨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 없어요. 예. 무섭잖아요. 네, 이사님이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네. 없었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이건 그래서 궁금한 게 뭐 반도체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저 근데 반도체를 빼고 우리나라 전체 섹터 쫙 줄 세워봤을 때 전력기계 반도체 다음으로 좋은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네, 좋은 섹터고요. 이게 그 주가 단적으로 우리가 가격만 비싸다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짚어 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 시총을 대입을 해보면 아직도 좀 가지고 가야죠. 뭐 불탁이라고 하죠. 조금 더 단가를 주면서도 사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게 호황 국면인데 이게 증설을 더한다라고 해서 피크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요 같은 경우가 증설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표면적인 외에도 더 늘 수가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뭐 GE-보노바 중심으로 그렇죠.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효성중공업, 기타 이제 여러 기업들, 뭐 산일전기 뭐 이런 기업들도 바스켓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 뭐 반도체처럼 워낙 좋다 보니까 피크아웃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피크아웃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성호 기자님. 네. 지금은 뭐 좀 안 좋다 싶으면은 AI 뭐 버블 이야기 나오면 아유 미국의 노후화 변압기 교체 수요 많다라고 해서 또 하방은 지지해 준단 말이죠. 지금도 사실 그 수주가 더 넘쳐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네. 이제 뭐 부유식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하고 데이터 센터 ESS 만들면 무조건 변압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밸류도 아직 충분히 남았다고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늘면 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 부분 우리 생각을 해봤을 계절성. 때 작년, 재작년 모두 유럽에 여름이 되었을 때 이 노후 변화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었어요. 여름에 전기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네. 이게 교체 수요 같은 경우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먼 미래기는 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가 보급이 만약에 지금 내연기관차의 한 60, 70%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변압기를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용 변압기의 수요 같은 경우도 새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변수까지 먼 미래지만 생각을 해보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ING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압기는 ING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조선에서 순위 매기기 했잖아요. 변압기에서도 안 매겨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빅3? 네, 공평하게 김성훈 대표님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번에는 먼저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효성중공업 5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좋게 보시는지를 알 것 같은데 LS일렉도 실적 발표 이후로 그쵸? 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HD 현대일렉도 있습니다. 1, 2, 3순위 매겨본다면요? 네, LS 일렉이 일단 3위고요. 왜냐하면 뭐 이번 달 들어서 81%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먹을거리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당장은. 그래서 지금 1위는 당연히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차기 또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차트 보고 현지 시세로 네. 해석을 좀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성호 이사님은 그러면은 좀 다른 측면? 수주량이라든지 그 돈은 여기가 제일 많이 벌 네. 거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돈은 아무래도 효성중공업 효성. 같은 경우가 많이 벌어갈 수 있어요. 건설사업부 같은 경우도 네. 이슈가 이제 좀 마무리된 요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돈 말고 진짜 돈을 버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작은 종목들이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작은 종목이요? 볼만해요. 예, 뭐 재룡전기나 이런 베타 큰 종목들. 네. 아, 재룡은 근데 네. 이게 딴지 거는 건 아니고 재룡이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쵸, 그쵸. 얘기가 네, 여기가 이제 그쵸.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차라리 그래서 산일전기를 얘기하시는 분들 네네. 많습니다. 좋죠. 네, 산일 같은 경우도 좋은데 주가가 좀 최근에 올랐다 보니까 베타를 그냥 키워보는 거죠. 베타를 네, 키워보는 것. 유동성 그쵸. 상에서. 네. 어느 정도 키 맞추기에서는 또 재룡전기 같은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요새 이쪽도 좋지만 전선도 덩달아 좋습니다. 뭐 구리값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성호 대표님 지난주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야기 했잖아요. 부유식 데이터 센터 물 밑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이 필요한 건데 요거 해적 케이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쪽도 볼만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LS 에코 에너지가 워낙에 지금 실적도 좋고 주가도 반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불기둥을 내세웠거든요. 예. 오늘 8%대도 불기둥을 내세우면서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이제 스토리와 함께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유식에 들어가는 해적 케이블 이게 해적 케이블도 워낙에 고부가 같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최근 들어서 리스크 요인이었던 이 나프타의 가격이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종식 때문에 조금 해소가 되면서 또 이 마진율에 대한 상승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변압기 내에서도 그리고 전선주 내에서도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상승폭이 적었던 오늘 세명전기도 오늘 반등폭이 좀 컸거든요. 세명전기. 예, 그래서 세명전기는 박스권 12,000원대를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 1분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저는 종목을 하나 뽑자면 어허. 세명전기 쪽 한번 집중해서 보셔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 원자재 관련 이야기를 해주셔서 구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구리를 한
구리 관련주를 노린다면 언제쯤 노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오. 생각보다 들어가는 곳이 참 많잖아요. 이 케이블 안에도 들어가고 원자재로 따지면 동박 안에도 들어가고 원자재 트레이드예요? 2차 전지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붙일 수 세네요. 있는 곳이 많으니까. 현서인거가. 근데 생각보다 여긴 좀 많이 기다리고 좀 영리하게 전략을 짜야 하나 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성우 이사님, 네. 구리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구리와 관련된 부분의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병목이 있었던 게 지금 해협이라든지 그런 운송 요인에 대해서 병목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가격 같은 경우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전달 같은 경우라고 하죠. 수요처의 전달이 좀 느린 요인이 있는데 구리 부분을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시장에서 팽배했다 보니까 네. 우리가 광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미래 가치를 다 땡겨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구리에 대한 광섬유 대체는 약간의 먼 미래고 구리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병목이지만 창출될 수 있다 보니까 구리 관련주도 지금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동박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박까지도 투자 아이디어 한번 얻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뭐 전력 소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 시장에서 이건 무조건 좀 짚어보고 가야 됩니다. 코스닥이 그래도 최고가에는 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오늘 또 괄목할 만한 것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까지 오늘 뚜렷한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확실히 제바가 움직여야 코스닥이 강한 모습인 건데 김성원 대표님, 뭔가 좀 오늘 제약바이오가 사실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쉽게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코스닥이 이 1200포인트 선을 넘어가면서 그쵸. 유동성이 이제 약간 풀리는 과정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 8천억 정도 네. 이제 한 50일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원래 8천억 이상 순매수한 적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 매수에 입성을 했고 뭐 오늘은 조금 쉬어가지만 아마도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조금 더 모색한다면은 오히려 바이오 쪽에 이제 워낙에 좀 빠져 있던 가격 메리트가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AICR이다, 뭐 아스코다. 저는 그거는 좀 무관하다고 보고요. 오늘의 반등은 그래도 뭐 종목별로 굳이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ABL 바이오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ABL 001 같은 경우에 담도암치료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오늘 9시죠? 네네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 그래서 바이오 쪽은 개별 종목으로 우선해서 보자 그렇게 좀 일단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와 함께 오랜만에 올라가서 다 같이 시원하게 상승해서 좋았던 쪽은 로봇입니다. 그쵸. 바이오도 이제 쭉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로봇도 쭉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오늘이었는데요. 이성우 이사님, 네. 오늘 눈에 띈 로봇주 몇몇 종목들이 있었어요. 로보티즈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원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시세를 분출한 데는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장에 대한 점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시장의 특성이 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가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머무르면서 그 와중에 다른 성장주 같은 경우 중에서 순환매가 못 일어난 쪽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가 좀 간택을 받아서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뭐 자동차 부품 중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기업들의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제품 같은 경우로 나갈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찾아볼 게 미국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를 찾아서 주가가 안 움직였다라고 하면 접근을 하시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공장 갖고 있는 기업. 어디 있어요? 그거는 찾아보시는 걸로. 아하, 네. 찾아봐야 된다. 제 기억에 티로보틱스가 물류 공장이 하나 있어갖고 여기 로봇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체크해 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 쪽 보고 있는데 김성호 대표님도 로봇주 이야기해서 오늘 현대차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건 어떤 흐름으로 좀 봐야 됩니까?
현대차가 가긴 했죠. 가긴 이게- 했는데 이게 이걸 덜 갔다고 움직였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그동안에 한 지난주에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아차도 실적 발표 부진했는데 오늘은 현대차를 제외한 로보티즈가 대장의 역할을 좀 해줬다. 지금 19% 정도 반등을 했고요. 예. 로보티즈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 크기는 좀 작지만 상용화에 임박한 이제 그 로봇을 지난주에 시연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모 로보틱스까지 반등했는데 레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量산의 시작점인데 네. 거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사명 변경은 조금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왜냐하면 제가 사옥을 하나 봤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신사옥으로 이제 세종으로 옮겨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상표를 좀 작게 붙였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표를. 그러니까 띄려고 작게 붙인 거 아니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괜히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 흐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왜냐면 지난주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직원분을 하고 식사 자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대량 가동을 하느냐 해서 상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에 라인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오늘의 반등이 아마도 이 로봇주들에 대한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이슈까지 반사 이익도 그렇죠, 있겠지만은 너무 좀 배척을 받았습니다. 성장성 대비해서 예, 그런 예. 부분 한번 포커싱을 맞춰보자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하반기에는 좀 대량 이제 양산이 들어갈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김성훈 대표가 직접 가서 사옥을 봤더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8글자가 좀 작았다. 왜냐하면 빨리 이제 삼성 로보틱스 6글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네, 사명 이거 바꾸는 이름 거. 붙으면 또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뭐 의견 KM 파트너스에서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시면은 또 김성훈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홍 이사, 김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